대리님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처음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정주행하면서 메모하면서 시청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이에요. 아이도 키우시면서 멋지게 인생을 잘 사시는 분 같다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전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이렇게 정말 아빠처럼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대리님의 채널을 보면서 마치 아빠가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지금 따님도 키우고 있으신데 혹시 따님이 나중에 커서 성인되었을 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있다면 그런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많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영상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댓글 보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켜고 메모해봤어요. 정말 말씀대로 제 딸 시아가 지금 7살인데 나중에 거의 15년 뒤에 성인 되었을 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15년 뒤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아가 커서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아한테 이야기해준다는 느낌으로 반말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5가지 이야기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4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일단 연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남자들한테는 뭐든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자기 안녕? 왔어? 안녕. 왜?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아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지 말고 말해봐. 지금 뭐가 있는데. 아니라고. 운전이나 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제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아니 오빠는 왜 내가 화가 나는지 몰라? 모른다고.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 남자가 무슨 심리학자야, 정신의학과 의사야. 물론 그런 여자들의 마음 세심하게 잘 살피고 눈치 빠른 남자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 안 해주면 몰라. 어젯밤에 오빠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 뭐 그런 걸 뭐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술자리 중간에 전화 한 번쯤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서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았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야. 그래야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고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어디로 갈지 정할 때도 아무것도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오늘 경복궁에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놀아볼까? 아니면은 뭐 대부도에 가서 바다 보면서 회를 먹어볼까? 내가 쏠게. 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너도 적극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사주기도 하란 말이야.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오늘은 남자친구가 무슨 계획 세웠을까 그러지 말고 너의 생각, 취향, 의견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게 있다면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그래야지 남자들이 널 편하게 느낀단 말이야. 너도 편하고. 그리고 시아 너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2번째 이야기는 제발 남자한테 너무 기대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바뀐다. 이런 말 있잖아.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야. 물론 정말 괜찮은 여자가 이상한 남자 만나서 팔자가 기구해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나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부자 남자 만나서 평생 편하게 살 거야. 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호강할 거야. 그런 마인드가 혹시라도 있다면 당장 버려. 물론 우리 시아 아빠 딸이니까 예쁘겠지. 아빠 닮았으니까. 근데 하지만 아무리 여자가 미인이고 외모가 뛰어나도 너 스스로가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누구를 만나도 휘둘릴 수밖에 없어. 남자친구랑 데이트만 하면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남자친구가 밥을 사줬으면 너도 다음날 밥을 사주려고 하고 뭐 남자친구가 근사한 데 데려가서 좋은 경험 시켜줬으면은 그러니까 너도 다음 데이트 때는 근사한 데를 알아놔서 남자친구를 근사한 데 데려가 줘. 남자친구가 너한테 시간을 내든 돈을 쓰든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면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표시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거에 대해서 항상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란 말이야. 그래야지 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너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데이트 끝나고 나와서 매번 집까지 바래다 준다면은 너도 남자친구 집에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가 차로 너를 데리러 온다면은 너도 가끔씩은 차 렌트하든가 해서 남자친구를 픽업하러 가. 그리고 기대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는 남자에게 집착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 뭐 남자친구 만나면 당연히 너무 좋을 거야.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모든 시간과 마음까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 남자친구의 시간과 사생활은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의 시간도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 지금 어디야? 지금 뭐해? 누구랑 있어? 오빠 인스타그램에 댓글 단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또 사랑을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은 서로에게 필요해. 자, 따라서 아무리 그 남자가 좋아도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 집착하지 마라. 3번째는 남자의 삶의 태도를 가장 먼저 봐라. 유튜브에도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요?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좋은 남자일까요? 일단 남녀 관계에는 정답이 없어.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야.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남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 저 남자는 외모가 내 스타일인데 너무 비전이 없고 능력이 없네. 저 남자는 외모가 정말 내 스타일은 아닌데 집이 잘 사네. 뭐 대기업 다니고 있네. 물론 외모도 중요하고 능력, 자산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런 거에 혹해서 눈이 멀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생각하는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남자는 삶의 태도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저 남자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집안도 별로고 그래도 이 삶의 태도가 좋은 남자는 나중에 언젠가는 반듯하게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 삶의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 일에 얼마나 제대로
집중해서 프로같이 일하고 있는가. 아빠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어린 친구들을 봐도 그 일하고 있는 태도만 봐도 아, 나중에 저 친구는 잘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 항상 웃으면서 환하게 손님 대하고 요령 피우지 않고 일에 집중해서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알바생 친구들이 있는데, 아빠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왜냐하면 일에 대한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거든. 이 친구들은 나중에 뭘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평상시에 그 남자가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하는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 너랑 데이트할 때 얼마나 배려심 있게 좋은 태도로 너를 대해주는가, 이런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그렇지, 너부터 그런 여자가 돼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너가 그런 좋은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런 남자들은 알아서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보고 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어떤 남자를 피해야 하는가로 넘어갈 수 있겠지. 자, 어떤 남자를 피해야겠어? 간단하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 삶의 태도가 엉망인 친구들을 걸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새벽 4시, 5시에 잠들어서 오후 1시에 기상하는 남자가 뭐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일 리가 없겠지. 너랑 데이트할 때도 배려심도 없고 집착도 많고 매사에 무기력하고 약속도 밥 먹듯이 어기고 너한테 매번 기대려고 하고 돈 빌리려고 하고, 그런 너에 대한 태도가 엉망인 친구들은 제발 만나지 마. 삶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도파민 중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 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인생은 한방이지 하면서 코인에 집착한다든지, 사회 초년생인데도 아예 내가 쪽팔리게 어떻게 저 작은 차 몰고 다니냐 하면서 주제도 안 맞는 외제차를 할부로 겁없이 긁는다든지. 물론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있으면 기분은 좋을 거야. 약간 어깨도 올라가고. 근데 이런 거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는 거야. 제발 우리 시야만큼은 그런 빈 껍데기에 속아서 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돈을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펑펑 써버리고. 물론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펑펑 쓰면은 좋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남자를 볼 때 항상 멀리 보란 말이야. 데이트할 때 어떻게든 돈 아끼고 안 쓰려고 하는 남자도 문제지만,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함부로 카드 긁는 남자도 큰 문제거든. 순간의 즐거움과 도파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자는 무조건 거르길 바래. 또 그리고 아빠가 절대 용납 못하는 남자 놈은 폭력성을 보이는 남자거든.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애들 있지. 아우씨 하면서 손이 올라간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만약에 만나는 남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런 모습이 보여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계속 너한테 집착한다. 그러면 그냥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제발 쓰레기통에서 아름다운 청춘 낭비하지 마. 5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성 친구들은 꼭 잘 챙겨. 이건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 연애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친구들 연락해서 야 나 헤어졌다 술 좀 사줘라, 이런 놈들. 이성 친구에게 돈 펑펑 쓰면서 동성 친구들에겐 돈 안 쓰는 놈들. 이런 놈들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은 꼭 친구가 없더라고. 너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모든 시간을 그 사람과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를 더욱더 챙기고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 봐봐. 지금 나이 들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는데도 만나서 수다 떨고 스트레스 푸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보기 좋잖아, 그치? 아빠가 여자 동창들을 지켜본 결과, 한번 연락 끊기고 뭔가 서운한 게 있는데 그게 매듭이 안 되면은 다시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남자친구와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연애 이야기 5가지 했는데, 지금부터는 시아가 이렇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아빠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시아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했으면 좋겠어. 눈을 마주치면서 정확하게 너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 살다 보면은 너보다 잘 나가거나 훨씬 외모가 뛰어나든가 뭐 능력이 좋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보면 뭔가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 같고 좀 특별해 보이지만은, 막상 가까이서 지켜보면은 우리들과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진 않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 지금까지 아빠가 살면서 일적이든 뭐 사적이든 만나는 여성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자세 펴고 눈 마주치면서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매력이 있었고 특별해 보였어. 그분이 막 외모가 뛰어나든가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나는 당신에게 딱히 꿀릴 게 없다,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대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해. 근데 반대로 외모가 뛰어나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뭔가 자신감이 없고 우물쭈물한 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분의 외모나 직업이 보이지 않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항상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두 번째는 제발 징징거리지 말고. 그 남자와 여자는 타고난 각자마다의 장점이 있고 각자가 잘하는 일이 있어. 남자는 여자보다 힘도 세고 몸도 크니까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몸 쓰는 일에 있어서 더 최적화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 쓰는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만약에 회사에서 정수기통을 갈아야 한다면 일단 너가 먼저 소매 걷고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은 해봐. 그러니까 하다 힘들면 그때 가서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죄송한데 혹시 정수기통 가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는 거지, 형기씨 정수기통 좀 갈아주면 안 돼? 이러지는 말란 말이야. 너희 엄마 봐봐. 항상
모든 일에 빼는 거 없이 적극적이잖아. 얼마나 멋지니. 내가 너희 엄마에게 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 나는 시아 너가 엄마의 그런 면을 닮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징징거리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 불평불만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에 불만을 가져서 불평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은 너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불평을 하고 투덜거려야지. 투덜거리는 건 정말 유아적으로 보일 뿐더러 아무도 널 존중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방향 말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시를 해야 하는 거지. 아 몰라 싫어 이러면서 징징거리고 불평불만 투덜대지 말란 이야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는 오픈마인드로 긍정적으로 살 것. 이 오픈마인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차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길을 엉뚱하게 들어서 뺑뺑 돌고 있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아 뭐야 길 몰라? 아씨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야 짜증나게 이러지 말고, 와 여기 못 보던 길이네 예쁘다, 덕분에 드라이브 타임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좋게 자 이번 길은 잘못 들어섰고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 뭐 어떡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살라는 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기지만 이 성장의 마인드도 생기거든. 아 저 일은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배워나 볼까? 혹시 알아 내가 잘하게 될지. 그런 식으로 뭐든지 막지 않고 오픈하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아빠도 인생 살면서 가장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학벌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뭐든지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배우고 해보는 거 하나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사니까 인생이 풍성해지는 느낌. 물론 실패한 것도 많았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도 막지 않고 그냥 해봤더니 좋은 결과 나왔잖아. 그래서 너한테 오는 모든 걸 막지 않고 오픈했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우연히 그냥 해봤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청춘일수록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봐야 돼.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빠도 돌이켜보니까 살면서 전혀 뜻하지 않은 분들에게 뜻밖의 가르침을 얻거나 배운 게 정말 많았거든. 아, 내 성향은 이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성향의 분들을 웬만하면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만큼 너의 세계가 좁아지는 거거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친구들만 교제할 게 아니라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파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하고도 교제해봐야 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야지 세계관이 넓어지고 너도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 저 남자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말투가 별론데? 그런 이유로 딱 끊으면 안 돼. 그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 그래야지 사람 보는 안목도 생기는 거고, 아 저런 인간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런 인간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눈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건 백날 책으로 봐봤자 소용이 없어. 직접 겪어보고 당해도 보고 깨져도 봐야 그런 깨달음이 온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진심을 다해서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정중하게 진심으로 인사해. 사람은 만남이 시작할 때와 끝맺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 첫인사와 끝맺음만 정성스럽게 해도 너의 중간 대화를 잘했든 못했든 잘 기억이 안 나고 너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아. 자, 마지막 네 번째, 매사에 단호하게 살 것. 항상 누구를 만나든 긍정적으로 오픈마인드로 대한다고 해서 착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야. 한 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러다고 해서 매사에 흐리멍텅하게 줏대 없이 행동하면 안 돼. 너가 학교 다니든 친구 사귀든 사회생활 하든 간에 너만의 개인의 영역에 침범당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마. 적을 안 만들겠다고, 나를 다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매번 상대방 기분 맞춰주고 양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하고 존중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큰 오사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물론 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서고 양보하는 분들을 존중해주지 않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너의 영역을 침범할 거야. 요즘엔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자라고 좀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꼭 있거든.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이런 여자들 무시하는 찐따들의 특징이 조금만 세게 나가잖아. 더 깨갱하고 눈치 봐. 존중받고 싶다면 너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대에게 단호하게 행동해. 이렇게 행동하면 미움받지 않냐고? 그럴 것 같지? 아니야. 그래야 더 널 좋아해. 이건 진리야.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해서 막 째려보면서 죽일 듯이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만 해도 얼마든지 너의 단호함이 전달되니까 막 그렇게 막 오버해서 세게 나갈 필요가 없어. 웃으면서 부드럽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거 꼭 기억해. 너의 사생활이든 종교든 가치관이든 뭐든 간에 너의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뭐 직장 상사가 되었든 너의 라인을 언제나 지켜. 그래야 사는 게 편할 거야. 자, 정리해볼게. 지금까지 너한테 연애에 대한 이야기 5가지, 삶에 대한 태도 4가지 이야기했는데, 연애에서 첫 번째는 남자들에게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남자에게 기대고 살지 말고, 자, 세 번째 남자를 볼 때 삶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 도파민 중독인 남자는 피하고, 다섯 번째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성 친구들은 꼭 챙길 것. 자, 삶의 태도 첫 번째는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두 번째는 징징대고 불평하지 말고, 세 번째는 오픈마인드로 긍정적이게 살면서, 네 번째 매사에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대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것. 우리 시아가 이 영상을 언제쯤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 9가지를 기억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고 환영받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시아 뭐라고? 아기 키우고 싶어. 아기를 키우고 싶어? 시아 동생 있으면 좋겠어? 왜? 동생이 귀여워. 동생이 귀여워? 응. 시아가 밥도 먹여주고 응가도 치워주고 씻기고 다 할 거야? 응. 남자 동생 여자 동생? 남다운 동생. 남자 동생이 좋아? 왜요? 남다운 동생이 귀여워. 남자 동생이 귀여워? 응. 그렇구나. 동생 생기면은 아빠가 시아랑 많이 못 놀아주는데 어떡해? 시아 아빠가 아기만 놀아. 아빠가 아기랑만 놀아? 응. 그 시아는 누구랑 놀 거야? 시아 오빠랑. 오빠랑 준호 오빠랑?